여기 우리들과 다르지 않은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들처럼 똑같이 일해오다 은퇴하고 그러다가 아직 젊은 노후에 더 늙은 노후를 위해 경비 일을 하다가 잘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너무도 닮아있는 소설 속 주인공이 있습니다. 오늘은 최신작 소설 윗집 부부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윗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모르실 겁니다. 어쩌면 매일 마주치는 엘리베이터에서도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이 모여 사는 아파트를 선호하지만 그 많은 사람과 친해지는 걸 선택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선택적 단절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점점 혼자가 되는 걸 선택하고 있습니다. 황보름 작가의 소설 윗집 부부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얼마나 가까운 사람일까? 더 나아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삶에 어떤 식으로 힘이 되어줄까? 오늘은 이 책을 통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다시 바라보는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소설의 중심에는 70대의 노인 오경직이 있습니다. 저는 오경직을 오배라는 남자가 떠올랐습니다. 그를 풀어가는 방식이 비슷하다고 생각했고, 오경직은 단절을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단절되었고, 오배는 스스로 단절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소설 속에서는 경직은 70대의 보통 노인입니다. 저는 경직을 보면서 얼마 전에 돌아가신 저희 아빠가 생각났습니다. 생활력 하나는 끝내주게 있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집에서도 밖에서도 필요로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무료하게 TV만 틀어놓고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그러다가 경직은 한 가지 문제에 마음을 쓰게 됩니다. 바로 저출산입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젊은 세대, 점점 줄어드는 출생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경직은 이 문제를 바라보다가 자신이 직접 뭔가를 해보기로 마음먹습니다. 바로 딸에게 전화를 겁니다. 좋은 소리가 돌아올 리 없습니다. 딸은 생존 본능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번식 본능보다 생존 본능이 먼저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현대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에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저희 아빠도 저희 형제들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보기만 하면 했습니다. 처음엔 내내 하다가 다음엔 아빠 그런 얘기 할 거면 돈을 내고 하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얘기는 100만 원을 내야 한다고 말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를 우리는 정말 알고 있을까? 그들의 사정을 정말 알고 그런 말을 건네는지 궁금합니다. 젊은 부부에게는 젊은 부부만의 삶이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일해야 하고 비싼 집값을 감당해야 하고 불안정한 미래를 견뎌야 하고 때로는 오늘 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찹니다. 그런데 사회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결혼하세요. 아이를 낳으세요. 출산율을 높여야 합니다.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기서 묻고 싶습니다. 아이를 낳으라고 말하기 전에 그들이 어떤 하루를 살고 있는지 물어본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윗집 부부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을 너무 쉽게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왜 저렇게 사는 걸까? 왜 결혼하지 않은 걸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예민할까? 하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삶 전체가 아닙니다. 고작 한 장면일 뿐입니다. 어쩌면 이 책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판단하기 전에 한 번만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세요. 70대의 오경직과 젊은 윗집 부부. 처음에는 너무도 다른 사람들입니다. 나이도 다르고 살아온 시대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너무도 다른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며 살기란 어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너무도 다른 사람들 사이에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해라는 씨앗이 공감이라는 씨앗이 들어갈 틈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힘들었구나. 저 사람도 자기 삶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었구나. 저 사람에게도 말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구나. 그리고 어느 순간 그냥 윗집 사람이었던 사람이 한 명의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관계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상대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 우리는 흔히 사람을 도와준다고 말을 합니다. 돈을 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고 좋은 충고를 해주고 정답을 알려주는 것. 하지만 어쩌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은 그런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런 도움들은 어쩌면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오지랖일지도 모릅니다. 단지 주는 사람이 주고 싶어서 주는, 충고해주고 싶어서 상대방 생각도 안 하고 던지는 오지랖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쩌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내가 힘들다는 것을 알아주는 사람, 내가 틀렸다고 말하기 전에 왜 그렇게 되었는지 물어봐주는 사람,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잠시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사람은 다시 살아갈 힘을 얻기도 합니다. 윗집 부부가 따뜻하게 다가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세상을 단번에 바꾸는 거대한 영웅 이야기가 아니라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의 삶에 조금씩 들어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나요? 내가 무너졌을 때 말없이 곁에 있어준 사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느껴질 때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사람, 내가 세상에서 혼자라고 생각했을 때 나를 잊지 않고 찾아준 사람. 어쩌면 우리는 그런 사람 덕분에 지금까지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혹시 지금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입니까? 이제 선의는 언제부터 간섭이 되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군가를 돕고 싶다는 마음, 우리는 그것을 아주 좋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끔 이런 일이 생깁니다. 나는 분명히 도와주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불편해합니다. 어느 정도가 적당한 선일까요? 나는 좋은 뜻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상대방의 삶을 내 생각대로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도움과 간섭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나는 좋은 의도에서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충고로 받아들인다면 그들의 관계는 좋은 관계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사람을 바꾸는 것은 충고가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은 별뜻 없이 했는데 듣는 사람에게는 평생 잊히지 않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정말 좋은 뜻으로 해준 충고가 오히려 마음에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좋은 말일까요? 정답을 알려주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좋은 말은 누구에게 좋은 말일까요? 황보름 작가의 윗집 부부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하나의 답에 가까워집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충고보다 관계일지도 모릅니다. 오경집과 윗집 부부 관계도 처음부터 특별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저 같은 건물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대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도 다릅니다. 저는 황보름 작가가 이름도 주인공들에 맞춰서 잘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70대 오경직, 이름처럼 경직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윗집 부부 아내는 봄, 이름처럼 약간은 살갑지는 않지만 따뜻한 마음씨를 가졌습니다. 남편은 가을, 정말 쾌활한 사람입니다. 인사도 잘하고 누구와도 잘 지낼 것 같은 성격 좋은 사람이지만 나름의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 사람이 처음에는 낯선 사람으로 만났다가 점점 가을의 인사 한두 번에 스며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모르는 사람이었다가 윗집 사는 사람이었다가 아는 사람이었다가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갑니다. 처음에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라고 생각했다면 조금 지나서는 저 사람에게도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관계가 이해의 순간으로 바뀌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의 행동 뒤에 어떤 삶이 있었는지를 한 번 더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보이지 않는 짐을 들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걱정을 안고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가족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외로워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의 겉모습만 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조금 더 조심스러워 하는지도 모릅니다. 밑집 부부에서 중요한 것은 두 세대가 서로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의 삶을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경직은 젊은 부부를 통해 자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젊은 세대의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젊은 부부 역시 경직이라는 사람을 통해 자신들과는 전혀 다른 시대를 살아온 한 인간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누가 누구에게 옳은 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세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책을 읽으며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을 때 자꾸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저 들어주는 것, 그저 기다려주는 것, 그 사람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옆에 있어주는 것, 그리고 나는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내 이야기를 들어줄게라고 말해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신뢰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윗집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어떤 이웃입니까? 우리는 서로의 삶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조금 더 따뜻하게 말할 수 있고, 조금 더 오래 들어줄 수 있고, 조금 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누군가에게는 생각보다 큰 힘이 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찾고 있던 따뜻한 세상은 누군가가 만들어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시작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당신의 삶에 작은 온기가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책에서는 또 다른 삶의 질문으로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책근육이었습니다.